신학기술연구실 문종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나노플러스 무기말에서 투가 분리, 멀티 컴포넌트 투가 분리의 엑셀 스텝판적 접근입니다. 저희 연구는 현상원 교수, 연세대학교 세라믹공학과 현상원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멤브레인은 이너블 멤브레인, 빛의 분리 멤브레인은 가혹한 조건에서 굉장히 큰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캐탈리스랑 모디피케이션하기 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올라이트 타입이나 CMS 타입의 멤브레인들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기 템플레이팅된 실리카 막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굉장히 적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에서의 실리카 레이어에서의 흡착 실험을 통해서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막 투과 및 분리 실험을 통하여 표면 확산, 기공 확산에 대한 특징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며 이 앞서서 한 실험에서 얻어진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식은 더스케스 모델 및 제너럴라이징 엑셀 스텝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실험의 이론적 그리고 뉴메리컬 애널리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체 분리막은 크게 기공 확산과 표면 확산으로 나뉘어집니다. 기공 확산은 특히 기체 간의 충돌이 중요시할 몰레큘러 디퓨전 및 기공 벽과의 충돌이 중요해진 누슨 디퓨전 그리고 농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표면 확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레이어에서의 흡착 실험 및 투과 실험 그리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디퓨지비티를 얻어냈고 또한 서포트에서는 퍼메이션 실험을 통하여 서포트의 확산 파라미터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모든 레이어 및 서포트에 파라미터가 주어진다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등을 통해서 멀쩡한 멤브레인을 깨지도 않고 이펙티브 레이어 시크니스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 실험에 사용한 매스메트리컬 모델입니다. 우선 컴포트 I의 매스 밸런스이며 다음 식은 토탈 몰라 플럭스, 더스케스 모델 및 엑셀 스텝판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식은 포어 디퓨전, 이건 누슨 디퓨전이고 이건 포이제일 디퓨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페이스 디퓨전을 나타낸 식이며 본 실험의 서페이스 플럭스에 대한 식으로서 기본 식으로서 랭리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토탈 에너지 밸런스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우선 막 전체의 농도 프로파일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막과 외부와의 열 전달식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터로서는 G프롬스와 MS 포트를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방법은 메소드 오브 라인 그리고 CFDM XCR 로드는 50개 이상을 잡았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레이어와 서포트의 컴포지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맥스 스테판 디퓨지비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인버티드 맥스 스테판 디퓨지비티와 연료 각적 팩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실험에서 랭리어식의 연료 각 팩터 및 맥스 스테판 디퓨지비티를 도입한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성분계로 나타낸다면 이성분계 랭리어 모델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자 상황 간의 확산을 나타내는 인터몰레큘러 디퓨지비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DIJ나 DJI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온도 상관 도를 본다면 맥스 스테판 디퓨지비티는 RNS 릴레이션을 통해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며 랭리어 파라미터에서는 반토프식을 이용한 히더브 에디저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온도 상관 계수를 이용한 펌의 토탈 플럭스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본 실험에서 사용한 막의 합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코어 사이즈 약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단일 기공의 알파유는 서포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실험에 사용한 레이어는 MTS 실리카졸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MTS 실리카졸은 다음과 같이 제조를 하였습니다. 하이드롤리시스, 믹싱, 솔루션 필터 엔들을 이용하여 제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졸과 알파 서포트 등을 이용하여 멤브레인 만드는 과정인데 프레셔라이즈드 실리카 코팅한 후 컴포지트 서포트를 만들고 딥 코팅을 시킨 후 온도를 가열하여 그러니까 서포트 안쪽에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의 막을 만들었습니다. 서포트 밖으로 딥 코팅을 하였기 때문에 레이어는 형성되나 여기는 좀 불균일하고 피널 및 크랙이 다소 좀 있는 그 멤브레인이면 내부에 있는 멤브레인은 피널 및 크랙이 없는 아주 균일한 형태의 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스트럭처럴 프로퍼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펙티브 스티프니스는 0.7 마이크로미터이며 멤브레인 두께는 약 0.8mm입니다. 다음은 본실에서 만든 막의 샘 이미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탑뷰로 보시면 피널 및 크랙이 샘 이미지로 확인하기 힘들었으며 사이드 뷰는 약 0.7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스피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 표면 확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흡착 실험을 먼저 실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장치는 일렉트릭 컴밸런스를 이용하였으며 그래비메트릭 메서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본 실험을 통해서 랭리어 파라미터 및 평형 흡착량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실험마다 약 340도씨로 가열하여 재생을 시켜주었으며 온도 범위는 압력 범위는 진공부터 상압까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다음 흡착 가장 일반적인 실험은 이산화탄소 나이트로젠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분자 사이즈는 비슷한데 흡착 특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크게 대표적인 예로서 카본다이옥사이드 나이트로젠을 이용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산화탄소의 흡착량이 나이트로젠에 비해서 훨씬 많으며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굉장히 페이버러블한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소의 경우는 굉장히 직선형의 아이소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본 결과 온도 영향 및 흡착열은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랭리어 모델을 이용하여 피팅을 하였으며 여기서 얻어낸 파라미터들은 멀티 컴포넌트 막에서의 멀티 컴포넌트 퍼미에이션에 시뮬레이션 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일 기체의 투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윌키 칼렌박 가치셀을 이용을 했으며 조성은 매스 스펙트로미터 및 가스 프로메트 그래프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투과량은 MFC 및 MFN 등을 이용하였으며 스테이지 컷이랑 스위핑 가스 같은 경우는 매스 플로 컨트롤러 등을 이용하여 조절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실험에 앞서서 헬륨 퍼즐을 하고 진공 재생을 하여 340도 정도에서 진공 재생을 하여 각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셀이며 본 실험에서는 터뷸러 모양의 멤브레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일 가스의 투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테이지 컷은 1을 줬으며 스티핑 가스 플로우 레이트는 없었습니다. 본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산화탄소가 질소에 비해서 훨씬 투과량도 많았으며 굉장히 페이버러블한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는 표면 확산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질소는 거의 직선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기공 확산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온도도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높은 플럭스를 높은 온도에서 좀 낮은 플럭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흡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체 분리 막에서의 같이 질소의 경우는 고온에서 플럭스가 많고 저온에서 플럭스가 적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기공 확산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이용한 스테디 스테이트 퍼미에이션을 통해서 맥스웰 스테판 디퓨지비티를 구해냈습니다. 맥스웰 스테판 디퓨지비티를 얻어낸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트랜지언트 퍼미에이션을 이용하여 G프롬스나 MS-포트란의 LS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한 툴을 이용하여 디퓨지비티를 얻어내는 방법인데 본 실험에서는 G프롬스를 이용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통하여 디퓨지비티를 얻어냈습니다. 그럼 본 실험에서 사용한 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두께가 0.7 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흡착열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온도에 따른 플럭스의 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산화탄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투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질소의 경우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투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산화탄소는 표면 플럭스 표면 확산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온도가 감소할수록 표면 확산의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투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소의 경우는 표면 확산보다는 기공 확산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체의 투과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흡착 거동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레디얼 방향의 프로파일에서 보여준 플럭스 프로파일 및 프레시 프로파일입니다. 그러면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는 굉장히 스티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거의 기울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압력에 대한 그림인데 초기에는 이렇게 강한 R을 볼륨형의 콘케이브 커베이처를 보여주고 있으면 정상 상태에 다다르면 거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직선형이 됩니다. 다음은 무기막에서의 이성분의 투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볼 수 있듯이 이산탄소는 역시 굉장히 이건 본 실험은 매스 및 GC 매스로 확인한 것이며 그 결과를 GC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볼 수 있듯이 카본다이옥사이드의 경우는 굉장히 페이버러블한 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저압에서 굉장히 높은 세퍼레이션 팩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트로젠의 경우는 굉장히 리니어한 모습을 여기 혼합가스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 이유는 카본다이옥사이드가 본 실험에 사용한 MTS 실리카 레이어에 굉장히 강한 물리적 화학적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본다이옥사이드가 기공을 먼저 점유하고 N2의 투과를 방해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카본다이옥사이드 나이트로젠 세퍼레이션 팩터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카본다이옥사이드가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과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분의 트랜지언트 퍼메이션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는 카본다이옥사이드 나이트로젠의 경쟁급식에 의해서 얘들이 굉장히 적은 투과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고 카본다이옥사이드가 흡착이 돼서 표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카본다이옥사이드가 먼저 투과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질소가 따라서 투과를 하게 되나 카본다이옥사이드가 워낙 레이어가 큰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이트로젠의 투과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 팩터는 약 카본다이옥사이드가 14 이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일반적인 무기막에서 볼 수 있는 롤업 현상을 볼 수 없었으며 이건 세퍼레이션 팩터가 잠깐 최대치를 치고 떨어지는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스테판 아까 설명드린 맥스웰 스테판 C를 이용해서 지금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 초기엔 잘 맞지 않는 그 값은 거의 맞춰주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핑 가스에 대한 영향인데요. 스위핑 가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플럭스는 감소하지만 세퍼레이션 팩터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스위핑 가스가 투과 부위 카본다이옥사이드의 농도를 감소시켜 농도 차가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서페이스 플럭스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또한 헬륨 스위핑 가스는 투과부에서 터뷸러스 등을 만들어서 세퍼레이션 팩터를 높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컷의 영역인데 스테이지 컷이 낮을 때 높은 세퍼레이션 팩터를 보이면 당연히 스테이지 컷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퍼레이션 팩터가 환경 감소를 보여줍니다. 특히 0.7 정도에서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스테이지 컷을 조절하는 이유는
그 스티커를 조절해주면 그 유량에 의해서 강하게 흡착되는 카본다이옥사이드는 계속 붙어 있으며 다소 좀 약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는 나이트로젠은 그 리텐테이트에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농도 차를 좀 더 높게 만들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그 표면 확산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카본다이옥사이드의 세퍼레이션 팩터가 높게 됩니다. 이제 간단히 그 여러 파라미터 그 앞선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그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 퍼메이 프레셔에 대한 이펙트이며 다음은 그 피드 조성에 대한 그 이펙트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제올라이트막에 대해서도 그 실험을 좀 수행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시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MTS 멤브레인에서는 막의 그 스트럭처럴 힌드런스 및 포 블로킹 이펙트를 인하여 그 카본다이옥사이드 표면 확산이 강하게 일어났으며 그 멀티 컴파운드 퍼미에이션 세퍼레이션은 더스트캐스 모델 및 맥스웨스트판 식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정확히 그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오퍼레이팅 컨디션 등을 바꿔가면서 확인해본 결과도 그 표면 확산에 의해서 표면 확산에 의해서 투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